짱짱짱 까꿍.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제가 지금부터 통화 녹음을 하나 들려드릴 건데 들어보세요. 네,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사장님 그 사이트에 보니까 6GT 있더라고요. 네, 차 번호 뭐 보셨어요? 차 넘버가 무예 네. 뭐요? 그리고 20년식에 15만 킬로. 네네 맞아요. 네, 차 있어요. 토요일에 가려고 하는데 계약금이라도 오늘 넣을게요 지금 바로. 아니요. 차 보고 넣으셔야죠. 아니요 그러니까 혹시나 누가 또 해갈까봐. 근데 에에에 이 차 상태 확인도 안 하고 계약금 넣는 게 말이 안 돼요. 혹시 차 만약에 나가면 어떡하죠? 토요일 근데 날 그거는 차라리 연이 아닌 거고, 네네네. 이 차량 6GT는 오히려 더 꼼꼼하게 보고 살지 말지를 충분히 네. 고민을 하시는 거지, 있다고 해서 계약금 거시면 안 돼요. 그럼 걸지 말까요? 그럼요. 이거를 못 사시는 한이 있더라도, 교통비를 날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차량을 보고 네. 시운전도 해보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 하시는 그쵸. 거지. 역시 좀 믿고 맡길만 하네요 오히려. 고객님이 구매하시려고 하는 차량이 BMW 6GT 메모리고, 고객님의 거주 지역은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에서 수원까지 차량을 보러 오시게 되면 사실상 어지간해서는 차량이 괜찮으면 구매를 해야지 마음 먹고 오신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고객님이 제 사이트에서 골라주신 차량이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에서 수원으로 올라오는 과정 중에 차량이 판매될 수 있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차량을 잡아두려면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데,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계약금을 넣었을 때 계약금을 넣고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금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통화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객님이 멀리서 올라오시기 때문에 혹여나 그 차량이 판매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약금을 넣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계약금을 받지 않았고요. 사실 딜러 입장에서는 고객님이 차량도 보지 않고 계약금을 건다고 하면은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는데, 저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채널을 좀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량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계약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쿨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몇만 원짜리 물건도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 물건을 확인도 안 하고 계약금을 거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차주에게 전화해가지고 차량 상태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딜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매입한 차량이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고차라는 건 사실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검수를 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계약금을 넣으시면 안 되고, 차량을 실제로 보러 오셨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굳이 구매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멀리서 왔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도 않는 차량을 귀찮다는 이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충 구매하시게 되면 앞으로 타고 다니시는 그 몇 년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물건을 구매하실 때에는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따질 거 다 따져보고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차량을 못 팔았으면 못 팔았지, 그 단돈 몇십만 원이 눈이 멀어가지고 여태까지 쌓았던 신뢰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얼렁뚱땅 판매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검수시장인들이랑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자신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멀리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내가 골라놓은 차량이 정말 중간에 어이없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가끔씩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운의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내가 사진상으로 보고 골랐던 그 차량이 실제로 방문해서 차량을 보았을 때 별로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웹상에서 아무리 조건을 따져가지고 제일 좋은 걸 골랐다고 해도 막상 와서 보시면 정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오셔서 여러 대를 비교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방문을 해주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을 때 그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세상엔 쿨한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나라면 진짜 그렇게 구매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 안녕하세요. 맥도날드님. 고객님 주문은 이쪽에 비어있는 주문하는 곳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쪽 주문 지점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요. 세트로 주시고요. 마요네즈 조금만 더 넣어주시고, 사이즈업 해주시고, 감자튀김에 소금 좀 많이 뿌려주세요. 저희 죄송한데 소금 많이 뿌리는 거는 어려우시고요. 네, 그리고 제로콜라 주세요. 더 네,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화면 맞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고요. 버거 먹으면서 퇴근하고 집 가서 편집하면 주말에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상하이버거 라지 세트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머스탱은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없어요. 눌러도 열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밑에도
없어요. 키에서 요거를 2번 딱 누르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실내에서 여는 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열어야 돼요. 짠. 오늘은 5월 5일 월요일 3시 34분입니다. 어린이날이거든요. 요즘에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 않은 게 지하 전시장에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출근을 해도 손님들이 없어요. 왜 손님이 없냐? 모르겠어요. 제가 10년 전에 중고차 할 때는 주말에 손님들이 정말 바글바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원만 해도 전시장이 오토컬렉션, SKV1, 중앙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 뭐 경매서선 이렇게 많은데 어딜 가도 손님들이 많이 없고 차만 빽빽하게 차 있는 상황입니다. 25년 5월 기준 중고차 시장은 딱 2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중고차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딜러와 중고차를 알선하는 유튜브 팀.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엔카에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판매했던 알선 딜러들은 대부분 전멸한 지 오래됐습니다. 확실하게 매입을 열심히 하던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파가지고 많은 손님들을 만나면서 여러 차량들을 알선하던지 딱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눠져 있어서 대부분 유튜브 알선 업체들이 매입 딜러분들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점에 유튜브를 안 하면 중고차 딜러들도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들고 유튜브 딜러들이 잘 되는 걸 보고서 옆에서도 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올리는데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하죠.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딜러들이 워낙 많은 차량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구매 후기나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한데 각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의 구매 후기들을 보면은 얼추평이 좋든 나쁘든 모르는 사람한테 중고차를 구매하러 간다기보다는 얼굴이 좀 알려져 있어서 적어도 사기는 안 칠 것 같은 업체들한테 대부분 중고차를 구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출근해서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동태를 파악을 해보면 매입 딜러, 그리고 유튜브 알선팀, 그리고 수출업자 이렇게 3개로 나눠가지고 중고차를 다 소화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수출업자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들도 차량 판매할 때 대형 플랫폼, 예를 들어서 헤이딜러나 SK 엔카 이런 곳에다가 견적을 잘 넣어보시고 수출로 판매할 수 있는 차량들은 수출로 날리시는 게 더 좋은 가격의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 아 맞다,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할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현금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할부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할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할부를 이용할 때에는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재직 중인지, 그리고 4대 보험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내 신용 점수가 몇 점인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이력들이 있는지,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가 금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할부 조회를 원한다고 할 때 보통 신분증 앞면이랑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 쪽 담당자 캐피탈에서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조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량을 구매할 때 할부 조회는 한 3번 정도 해보는 게 좋은데 그 이상 넘어간다면 차량 구매에 락이 걸릴 수 있어서 한 달 동안 중고차를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여기저기 조회를 해보시면 내가 진짜 필요할 때 할부를 못 쓰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 조회해보지 마시고 내가 직접 알아보거나 아니면 믿을만한 딜러한테 한 군데나 2군데까지만 조회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도이치 내에서 좀 어느 정도 할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딜러인데, 저희 매너모드에서 4월에 할부를 이용하신 고객님이 약 40분 정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 40건을 진행하면서 신용 점수에 따라서 금리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 캐피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900점대가 이상이신 분들은 5.9, 6.3, 6.6 내부 등급에 따라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못해도 5.9에서 6.7 아래였다. 800 초반에서 800 후반, 보통 7%대 초중반 나오셨어요. 700점대 미만은 대략적으로 뭐 10.4%, 비싸게는 뭐 12% 이렇게까지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점수가 600점대다. 그러면 금리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막 14.9, 15.9, 16.9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그런 분들에게는 할부 써서 구매하지 마시고 예산을 낮추셔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에서 구매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권유드린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돈이 한 푼도 없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잘 제 이야기를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금리가 중요한 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고객님도 알고 저도 아는데, 신용 조회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캐피탈보다는 은행이 무조건 저렴하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시려면 최소한 직장에서 6개월 정도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6개월 경력이 없는 프리랜서 분들이거나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1금융권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캐피탈을 이용하시는 건데, 이 캐피탈은 어떤 딜러한테 조회해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많게는 막 2%, 3%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2%, 3%가 한 달만 놓고 본다면 몇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겠지만 이거를 60개월로 하게 되면은 진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할부 조회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악의적으로 다른 곳에서 차량을 못 사게 하려고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고객님에게 할부 조회를 해주는데 일부러 과다 조회가 걸리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를 구매할 수 있는 분들도 과다 조회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는데, 정말 어지간해서는 3번 이내로 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인
직장인분들은 신한마이카나 뭐 국민차 대출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카카오 대출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금리가. 내가 직장엔 다니지만 은행권이 될지 안 될지 좀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핸드폰 앱으로 조회를 해서 된다 안 된다의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안 된다라는 게 확정이 됐을 때 캐피탈을 이용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건 뭐 좀 더가 아니라 무조건 은행권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웬만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은행권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솔직히 할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할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할부를 사용하지 않고 차급을 내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캐피탈 최저금리가 5.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사실 뭐 요새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도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자동차 구매하는 것도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금액 단위가 작다고 해서 금리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차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리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꾹꾹 눌러서 낮게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회생인데 중고차 구매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안 돼요. 99%가 안 되는데, 그거 된다고 하는 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안내하면서 정말 우연찮게 조회가 되는 분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회생 중이신 분들은 사지 마세요.